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비트코인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네. 최근에 비트코인이 3천만 원을 돌파했죠. 역대 최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달러도 그렇고 원화도 그렇고 모두 다 2017년에 최고 찍었던 가격들을 신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새로운 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어, 이제 모든 자산들이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으로 몰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뭐 주식이든 뭐 금이든 뭐 달러든 뭐 실물 자산들이 암호화폐나 디지털 자산으로 이제 몰리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으로 빵 사 먹은 네 번째 사람인데, 저도 비트코인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일찍이 투자를 하긴 했지만, 그만큼 비트코인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죠. 근데, 어, 이제 비트코인의 단점들이 솔직히,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어차피 이 가치라는 거는 사람들이 인정해주면은 가치가 생기고, 희소성이라는 것도 이 가치라는 거는 희소성에서 나오는데, 비트코인 자체가 희소성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은, 비트코인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걸 한번 오늘 따져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전기 사용량이라는 얘기죠. 환경 파괴 주범이 될 텐데,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게 잘 모르는, 이 비트코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비트코인은 이 금하고 디지털 금하고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을 채굴할 때는 광산에서 금을 채굴하듯이 비트코인도 채굴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채굴자들이 그 보상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암호화폐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왜 암호화폐냐면은 암호를 풀어서 그 암호 시스템으로 보안을 유지하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블록체인이라는 것인데, 근데 이제 암호 시스템, 그 암호를 푸는 건 누가 하냐면은 이제 채굴자들이 암호를 풀어줘요. 네. 근데 채굴자들이 암호를 풀 때 채굴기라는 기계로 푸는데, 이 채굴기가 전기 사용량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단단하게 그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 해시량이라는 게 올라가거든요.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채굴자들이 많아지고, 왜냐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제 채굴자들이 달라붙어요. 왜냐면은 그 채굴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채굴자들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해시량이 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암호 푸는 게 더 복잡해진다는 얘기거든요. 암호 푸는 게 더 복잡해지면은 그만큼 전기 사용량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전기 사용량이 뭐 당연히 컴퓨터 하는데 뭐 전기 쓸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 전기 사용량이 상상 초월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사를 좀 보여드릴게요. 전기 먹는 하마 비트코인 스위스보다 많아. 이게 2019년 기사거든요. 음, 이 스위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체코, 뭐 오스트리아, 뭐 다른 나라들 있죠. 이게 한 해 1년 동안 연이죠, 이어 1년 동안에 쓰는 전기량이 다른 나라들하고 뭐 오스트리아보다 많아요. 이게 스위스의 1년 사용량이 58 테라와트인데 스위스를 넘었다는 얘기죠. 다른 나라들보다도 뭐 비슷하거나 많고 이게 2019년 이야기인데 지금은 더 많아졌겠죠. 지금은 뭐 2배 이상으로 뛰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국가별 연간 전기 사용량과 비트코인 이렇게 보면은 비트코인 64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41이에요.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507인데 비트코인이 지금 3천만 원 넘었죠.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해시량도 더 많아진다는 얘기고 전기 사용량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 그럼 이때보다도 한 2배 이상이 그 전기 사용량이 더 올라갔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지금 한 120에서 150 먹는다고 치면은 우리나라 한 해 전기 사용량이 500이니까 우리나라의 절반 조금 더 안 되죠.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만약에 1억을 찍어요. 그러면은 대충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질 거예요. 비트코인이 1억을 찍으면 우리나라 1년 동안의 전기 소모량과 맞먹을 수 있어요. 그 세계에서 가장 많이 전기 쓰는 나라는 중국이죠. 5564. 우리나라보다 10배가 많은데, 네. 그럼 비트코인이 이대로 계속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은, 언젠가는 중국의 전체 1년 전기 사용량을 비트코인으로 채굴하는데 다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 엄청나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은 비트코인 채굴 시간당 원전 7기분 전력 소모한다. 1시간당 원전 7개의 전력을 비트코인 채굴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 엄청난 전기를 비트코인이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 때문에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각 나라에서 탈원전을 하고 있어요. 이 탈원전을 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이 에너지 문제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전기 에너지를 쓸 때, 원자력 발전소에서 의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전에 이제 화력 발전소나 이제 다른 기타, 이제 석탄 이제 태우는 그런 발전소에 의지를 했었다가, 뭐, 20세기에서는, 21세기, 뭐, 그쯤 이제 초반에서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제 많이 짓고 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짓다 보면은, 핵폐기물이 나와요. 핵폐기물을 지금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그 지하 100m 막 땅굴 파가지고 보관을 하고는 있지만은, 그거는 계속해서 위험 요소가 되거든요. 그 핵폐기물이 그게 밖으로 노출이 되면은 다 끝나요, 그냥. 이 핵폐기물을 우주 밖으로 날려버릴까라고도 고민했지만, 우주 밖으로 날려보내려고 로켓에 실으다가 만약에 로켓이 공중에서 터지면은 그 지구 상공에서 핵폐기물이 터지면은 지구인들 다 끝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핵폐기물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뭐 지하 깊숙이 보관을 하고는 있지만은, 아무튼 뭐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탈원전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석탄 발전소에 조금 더 지금 화력 발전소에 의지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미세먼지가 더 많아지는 거 요인도 있거든요. 왜냐면 석탄을 계속 태운다는 얘기는 미세먼지가 거기서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비트코인이 안 그래도 지금 북극의 빙하가 녹고 있고 그 온난화 현상 때문에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이 전기를 쓴다는 얘기는 이 에너지 발생 때문에 이산화탄소 발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온난화 때문에 지구가 자연이 파괴가 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거기다가 지금 부채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러한 비트코인이 앞으로도 계속 어, 암호화폐의 1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사람들이 이 자연 환경 파괴, 그 전기 소모량에 대해 가지고 전혀 관심이 없지만은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란 얘기죠. 예를 들면은 최근에 리플 시세가 반토막 났어요. 그 이유는 이제 미국 그 금융감독원, 미국 증권위원회 SEC에서 고소를 했죠. 어, 이제 뭐 투자자 보호, 뭐 증권 위반, 증권법 위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명분을 하나 잡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리플 시세가 반토막이 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들은 언제든지 문제를 삼으면 문제는 생기는 법이거든요. 비트코인은 문제 삼을 게 사실 엄청 많아요. 근데 문제를 지금은 안 삼고 이제 뭐 올라가고 있는 건데, 문제를 삼으려면은 방금처럼 이 전기 사용량 이거 한번 이슈되면은 비트코인 망가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어, 일단은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은 암호화폐의 첫 번째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대장이죠.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암호화폐의 대장 역할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을 우리 그러니까 뭐 이용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세계는 점점 암호화폐, 이 디지털 자산 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추세예요. 왜냐하면은 모든 사회 문화나 그런 기술들이 다 디지털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존 자산들도 이 디지털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암호화폐의 첫 번째 주자가 바로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이 대장 역할을 계속 시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 한 번 대장을 먹으면 계속 대장 역할을 할까요?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죠. 그 인터넷 초창기 때 포털 사이트 야후가 1위였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야후 없어졌죠. 구글 시대로 변했죠. 그래서 야후에서 구글로 변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포털 사이트 검색 사이트가 없어졌나요? 안 없어졌죠. 구글로 바뀐 것 뿐이에요. 그리고 뭐 핸드폰도 보자면은 노키아가 핸드폰 시장에서 1위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애플이나 삼성이 1위였죠. 1위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야후에서 구글로 바뀌었고, 노키아는 이제 그 스마트폰이 아니었죠. 근데 애플, 삼성이 스마트폰으로 이제 바뀌면서, 그러니까 핸드폰이 없어졌나요? 핸드폰이 진화가 된 거죠, 스마트폰으로. 또 뭐 카메라를 보자면은 코닥, 코닥이 필름 카메라에서 1등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필름 카메라 쓰나요? 안 쓰죠. 그 지금은 디카, 뭐 아이폰 뭐 이런 걸로 이제는 이제 뭐 디카로 넘어갔죠. 뭐 네, 디카 시장. 그렇다고 카메라가 없어졌나요? 안 없어졌죠. 네. 그러니까 암호화폐는 이제부터
부터 시작이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계속 1위 대장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긴 하는데, 이 금이라는 거는 희소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금은 우리가 인간이 지구에서 만들 수가 없어요. 생산 자체가 안 되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연금술사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금을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금은 절대로 인간이 만들 수 없는 물질이에요. 왜냐면은 우주로 나가서 백색 외성하고 충돌했을 때 그때 생성되는 게 금이거든요. 아주 엄청난 에너지들이 서로 충돌했을 때 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금이라는 거는 그 자체로서 희소성이 있지만은 비트코인은 그 자체로서 보면 희소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비트코인은 더 이상 우리가 복사를 할 수도 없고 해킹도 뭐 하기가 어렵죠. 하지만은 비트코인이 암호화폐잖아요. 그럼 암호화폐가 비트코인 밖에 없느냐? 아니란 얘기죠. 비트코인을 대체할 만한 더 좋은 암호화폐는 널리고 널렸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1세대라서 최초라서 역사가 깊어서, 그래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거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암호화폐는 금하고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암호화폐는 기술이에요. 근데 비트코인이 암호화폐인데 비트코인이 기술력이 좋느냐? 비트코인 기술력은 최악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나온 수많은 코인들이 있는데 그 비트코인의 단점들을 개선한, 더 속도가 빠르고 더 보안이 좋은 그런 코인들은 얼마든지 많아요. 하지만은 비트코인 기술력은 아주 낮지만 뭐 라이트코인도 있고 비트코인 그 계가 있죠. 비트코인에서 파생된 하드포크된 뭐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리고 뭐 이 코인유, 네, 이거 굉장히 많은데, 근데 비트코인이 계속 대장을 하는 이유는 역사 때문이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왜 암호화폐가 왜 기술력이 바탕이 되어야만 하는가 라는 문제. 그러면은 첫 번째는 이 전기 사용량이라고 했죠. 두 번째로 넘어가면은, 두 번째 이유는 보안이죠. 해킹. 양자 컴퓨터 방어. 네. 지금 양자 컴퓨터 발전 속도를 보면은 아주 빠르게 양자 컴퓨터가 발전이 되고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비트코인이 양자 컴퓨터를 방어를 할 수 있느냐라는 이제 문제를 또 생각 안 할 수밖에 없는데, 뭐 양자 방어 알고리즘을 만들면 되겠죠. 비트코인에서 암호화하는 그 암호화 알고리즘 자체를 양자 방어가 될 수 있는 양자 알고리즘으로 대체를 하면 되겠지만은, 근데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에요. 이 블록체인은 이 채굴자들 때문에 어떠한 중요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하드포크, 즉 체인 분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양자 방어 알고리즘을 비트코인에 도입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비트코인은 구 비트코인으로 남고 새로운 비트코인으로 하드포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비트코인 캐시가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 된 거잖아요.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에서 비트코인 뭐 사토시 비전, 비트코인 ABC 뭐 여러 가지가 또 하드포크가 된 것처럼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양자 컴퓨터 이슈가 있어서 비트코인이 양자 방어 알고리즘을 도입을 하겠죠. 그러면은 비트코인은 다른 비트코인으로 하드포크가 된다는 얘기, 분리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체인 분리가. 네, 뭐 비트코인, 퀀텀 비트코인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뀐다는 얘기죠. 그럼 기존에 구 비트코인은 우리가 구 비트코인을 투자했던 사람들은 똥값이 될 수도 있어요. 뭐 한 번에 똥값이 되지는 않겠죠. 뭐 서로 뭐 상호 보완하면서 그렇게 뭐 이더리움하고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이제 분리된 것처럼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는 이 블록체인은 어떠한 이슈가 생기면 하드포크가 생겨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양자 컴퓨터 방어가 될 수 있느냐. 이걸 또 보완한다면은 이 하드포크를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음, 속도의 문제. 비트코인이 너무 느려 터졌죠. 너무 느려 터졌죠. 근데 이제 뭐 이 스케일업 할 수 있는 대체제가 있긴 있어요.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오프체인 방식이라서 어, 그이 비트코인 자체 네트워크만 본다면은 비트코인에서 이 트랜잭션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블록체인 자체의 고질적인 문제인데 어, 이 블록에다가 이 트랜잭션 기록을 다 일일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록을 하면은 그만큼 데이터가 그 블록 사이즈가 늘어나요. 그 만약에 1분 동안에 그 컨펌할 수 있는 그 사이즈를 늘리면은 그만큼 또 데이터가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질적인 문제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문제인데, 음, 그래서 사실은 비트코인은 결제 수단이라기보다는 금의 어떤 가치 저장 수단으로 우리가 결제 수단보다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보는 게 맞긴 하다. 네, 또는 뭐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도입이 되면은 뭐 대체제로 이용할 수 있긴 하지만 문제는 이 레이어 구조상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오프체인이나 사이드체인으로 구현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 예, 이거는 곧 신뢰하고 연관이 또 되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신뢰의 문제. 블록체인은 사실 신뢰 때문에 탄생하게 된 거죠. 그것이 이제 탈중앙화인데, 그럼 비트코인은 완전한 탈중앙화인가? 우리가 또 이제 물음을 던질 수 있겠죠. 근데 비트코인은 이 채굴자들이 뭐 50% 절반이 중국에서 하고 있어요. 중국의 비트메인에서 채굴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 51%를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은 51%가 넘어가게 돼버리면은 해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권한이 생기는데 이 채굴자들이 50% 거의 뭐 절반 가까이가 중국에서 이제 채굴이 되고 있다면은
이거는 거의 뭐 비트코인의 중국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렇다면은 우리가 중앙화에서 벗어나고자 이 탈중앙화인 블록체인을 만든 것인데 채굴자들이 한 곳에 몰려 있다는 얘기는 이 탈중앙화 안에서 다시 중앙화가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또 이러한 문제점은 고질적인 문제죠. 이 블록체인에 또 갖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제는 어 뭐 내비로 둬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첫 번째 문제가 가장 크다는 얘기죠, 저는. 이 첫 번째 전기 사용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절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예요. 다른 문제들이야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뭐 이제 대체가 될 수도 있고 또 사용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뭐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긴 한데 첫 번째 문제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기에 제가 이렇게 첫 번째로 적었 적은 거죠. 네. 그리고 다섯 번째 문제는 어 다섯 번째 문제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걸 추적? 어, 네. 이건데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이게 비트코인은 음, 추적이 뭐 하면은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기존의 금융 시스템은 신원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은 신원 자체는 블록체인에 없어요. 비트코인 주소만 우리가 추적이 가능하지 그 주소가 어떤 신원을 가진 사람인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얘기죠. 물론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출금할 때 거래소를 거치기 때문에 그때 잡을 순 있겠지만 범죄 이렇게 해야겠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현금도 필요 없고 모든 게 다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로 넘어온다면은 비트코인 자체가 이제 현금으로 대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암호화폐 그러니까 그 거래소에서 우리가 현금 출금을 하지 않더라도 비트코인 자체로서 그냥 이용을 해버리면은 신원을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국가라는 이 체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관리가 돼야 돼요. 네. 근데 국가에서 관리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이 관리가 안 된다면은 비트코인 추적이 안 되잖아요. 이 신원 확인이 안 된다면은 범죄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 범죄로 이렇게 활용이 되는 거를 그냥 둘까라는 거죠. 음, 물론 이제 비트코인을 우리가 최초 구매를 할 때 비트코인을 살 때 이제 어떤 주소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처음에 시스템을 거래소 자체에서 정해 놓는다면은 모르겠지만은 이미 비트코인이 지금 많은 전 세계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미 늦었단 얘기예요. 이미 거래소에서 그거를 국가 정부에서 통제하기에는 이미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왜냐하면 이미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럼 뒤늦게 비트코인을 정부에서 그렇게 관리를 이제 하는 차원에서 뭐 이렇게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좀 늦었다. 뭔가 형평성이 좀 안 맞죠. 늦게 산 사람들만 그렇게 이제 된다면은 그 여섯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음,
뭐 일단 이 정도. 예. 비트코인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 궁극적인 어떤 문제점들이 5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전기 사용량이다. 네. 그리고 뭐 번외로, 그렇다면 비트코인을 대체할 암호화폐는 무엇인가? 비트코인은 망할 수 있어도 암호화폐는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세상은 디지털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고, 암호화폐는 필수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야후에서 구글로 바뀌고, 노키아에서 애플로 바뀌고, 코닥에서 디카로 바뀌고, 뭐 이렇게 이제 없어진 게 아니에요. 카메라 안 없어졌고 핸드폰, 그러니까 저 발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암호화폐의 시작은 블록체인으로 시작했으나, 블록체인은 고질적인 문제점들 때문에 결국엔 블록체인의 블록체인 시스템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탈중앙화된 그런 암호화폐들이 나중에는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다면은 블록체인보다 더 뛰어난 탈중앙화된 그런 암호화폐 기술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이제 물음을 던져볼 수 있겠죠. 당연히 저도 공부를 꾸준히 오래 했기 때문에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DAG라는 기술이 있어요. 이거는 블록체인이라고 부르지 않는데, 블록체인은 DLT인가?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DAG 기술은 비순환 그래프? 예, 방식인데, 블록체인은 블록 단위로 이렇게 딱딱하게 이렇게 되는 거라면은, 이제 DAG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 그래프 방식으로 막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DAG 방식 기술로 이루어진 암호화폐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따져보자면은, 대표적으로 아이오타가 있어요. 아이오타는 POW 플러스 DAG 이런 방식이고, 두 번째는 이제 나노라는 게 있고, 그 세 번째는 해시 그래프, 네, 이렇게 있고, 네 번째는 5바이트, 옛날에 9 바이트볼 이렇게 있는데, 뭐 이 중에서 그나마 비스난 그래프로 이제 좀 큰 게 이제 해시 그래프. 그 아이오타 시총으로 보면 아이오타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나노, 그러니까 해시 그래프, 나노, 5바이트 이런 순인데, 여기서 이제 제가 제일 관심 깊게 보는 데는 여기에요. 여기는 DAG 최초예요. 그리고 단위가 바이트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하고 좀 닮았죠. 비트코인은 비트예요, 비트. 정보의 최초 시작인 비트. 근데 우리가 비트 다음에 뭐죠? 바이트죠.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게 이거거든요. 5바이트라는 이 코인인데, 이게 DAG 최초예요. 그리고 단위가 바이트, 기가바이트 단위인데, 보니까 이제 킬로바이트, 뭐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그리고 그냥 바이트, 이런 식으로 단위를 나눠 가지고 전송을 시킬 수가 있게끔 구현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디지털 자산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근데 또 웃긴 거는, 이 나머지 세 개들은
우리가 대부분의 코인들을 보면은 이 ICO 투자를 받아서 진행하는데, 여기는 투자 없이 4년 동안 그냥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팀이에요. 네, 무료로 에어드랍을 해서 코인 배포를 하는 곳이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량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개발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이제 자바스크립트 언어로 개발한 코인인데, 이 자바스크립트가 지금 언어로 보면은 1인데, 근데 우리가 코인을 보통 보면은 C++이나 뭐 파이썬이나 뭐 약간 그런 시스템 언어 가지고 개발을 하는데, 이 자바스크립트로 개발을 좀 특이하게 했는데, 근데 자바스크립트가 호환성이 되게 굉장히 좋아요. 웹사이트나 뭐 앱이나 뭐 애플리케이션에서 땅에서 이제 굉장히 편하게 연동시킬 수 있는 그런 언어가 자바스크립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난이도가 낮은 언어지만은 난이도가 낮은 만큼 호환성이 좋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또 비트코인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차기 코인은 무엇이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이더리움이 될 수 있거나, 또는 리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면은 왜냐면 이더리움은 POS로 이번에 전환을 했고, 비트코인은 POW거든요. 이거는 이제 정기로 채굴을 하는 거고, POS는 지분 증명 방식이기 때문에 지분이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 증명을 하는 방식이고, 리플은 블록체인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리플은 중앙화에 가까운 코인으로 보기도 어려운 그런 것이다 보니까 이번에 SEC 사건이 생긴 건데, 근데 반대로 사용하기는 제일 편리해요. 이게 코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빨리 전송이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우리가 비트코인도 뭐 진정한 탈중앙화다 뭐다 했지만 고질적인 문제가 너무 많아요. 알고 보니까. 예. 그러면 결국에는 통제가 되고 사용하기가 편리한 그런 것들이 비트코인을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 그것이 무엇이 되겠냐? 라면은 리플이란 얘기죠. 리플은 중앙화된 유일한 코인이다 보니까 통제가 되고, 또 달러나 그런 것들이 암호화폐로 충분히 리플로 대체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리플은 실제로 은행 송금용으로 쓰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리플은 비트코인에 비해서 전기 소모량이 1만 분의 1 수준이에요. 1만 분의 1 수준. 왜냐면은 뭐 채굴 자체가 없으니까 전기 사용량이 뭐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비트코인은 암호화폐로서의 이제 시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용되는 것 뿐이지,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대장을 먹을 수는 없어요. 물론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비트코인이 계속 1등 대장 역할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비트코인이 1억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는 않을까. 하지만 1억 이상은 좀 힘들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전기 에너지 문제, 자연 환경 파괴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비트코인이 1억이 넘어가면은 엄청난 전기 사용량을 비트코인이 먹어요. 그럼 그만큼 지구 자체가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지구가 환경 파괴 문제에 그런 문제에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상 비트코인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